오늘은 남유진 구미 시장님을 모시고 구미의 미래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우선 구미하면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자산업단지, 또 네, 전자도시의 메카 뭐 이런 예.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또 최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까지 두 분의 예. 대통령을 이제 예. 배출한 도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환경TV 시청자들에게 구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뭐 구미는 방금 우리 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을 두 분이나 그렇죠. 배출한 예. 도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해서 우리 구미 시민 모두 정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미는 뭐 인구는 지금 42만 명, 그리고 평균 연령이 34세, 아마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IT 도시 그럽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바일 도시. 우리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100% 구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 등에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또 발달이 돼 있고, 그 외에도 뭐 솔라라든지 또 뭐 여러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구미에서 산업 다각화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의 브랜드 슬로건은 예스구미입니다. 예스구미요. 예, 예스구미.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불러도 네라고 대답하는 긍정의 도시, 또 희망의 도시, 꿈의 도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정을 저는 표방하고 뭐 지난 7년 동안에 구미시장으로 봉기하고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구미가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 정말 거기에 놀라움 또 경이로움 또 존경심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 불산 누출 사고도 있었고 네, 네. 또 최근에 또 유해 물질 누출 사고까지 예. 연이어 터져갖고 네, 네. 사실 국민들의 그 불안과 걱정은 적지 않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대책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미 같은 거대 공단 도시, 지난 40여 년 동안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미에 2,700개 정도 기업체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전자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 각종 그 유독 화학 물질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세척제로 씁니다. 세척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만 해도 고도의 그 이제 처리가 필요한데, 거기는 물로 씻어서는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뭐 불산이라든지 또 이번에 실토론에 나온 거는 혼산이라고요. 이제 몇 가지 산을 섞어서 또 그래서 하는 부분. 그래서 3월 초에 연이어 3건의 또 사고가 발생이 됨으로 해서 이 참 구미가 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본의 아니게 네. 또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많은 걱정을 하고 하신 데 대해서 제가 3월 8일 기자회견할 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과만 한다고 뭐 능사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이제 기업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분들, 그분들도 좀 더 이제 안전 의식에 대해서 좀 네.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간단합니다. 안전불감증이에요. 네. 좀 매뉴얼대로 좀 차분하게 하면은 사고가 날 사고는 아닙니다. 그런 사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작년에 불산 그 9월 27일 누출 사고 났을 때도 우리 구미에는 그 유독물,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가 136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예, 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유독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라, 전부 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들면은 회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구미시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소방서, 또 뭐 우리 산단공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산업관리공단, 또 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에 공유를 하도록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또 안전 점검도 저희들이 또 해왔고요. 네. 근데 거기에 곁들여서 지난 3월 8일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미시청에는 환경안전과를 이번에 신설을 하겠다. 환경안전과. 그러니까 환경 문제만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수과를 만들고 거기에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뭐 공업직 또 뭐 환경직이라 있지만은 그걸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예를 다루는 화학 물질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지금 발전해 가고 그렇죠. 또 사고 유형도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그 공무원도 더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단순 정리를 갖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직을 석사 박사학위 갖고 있는 그 딱 업무에 맞는 그 특수 기능을 가진 계약직을 별도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환경안전과의 중점부로 배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특수 장비 또 측정 장비라든지 뭐 또 사고 났을 때 가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특수 차량을 우리가 예. 한 2억 이상 고가 장비입니다만 네. 특수 차량을 이번에 좀 완비를 좀 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구미시청뿐만 아니고 또 이제 중앙부처에 대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환경부 구미 사무소를 이번 차제에 예. 전에 있었습니다. 출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구미 사무소를 이제 구미에 좀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유독 화학 물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 연구소 형태인 걸 만들어서 그 본원을 분원이 아니고 본원을 구미에 아예 설치를 해달라. 네. 이런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끼리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정부 합동사무소를 예. 구미에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이거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면요, 또 유기적인 대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고 발생되면 어떤 사무소는 뭐 2시간 있다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전문에 불산대는 뭐 6시간 있다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랬죠. 네. 효율적인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정부 합동사무소에서 공동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평소에도. 정부 합동사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평소에는 지도 점검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감으로 해서 기업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제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건의를 제가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보건센터를 이제 병원에 예. 지정을 함으로 해서 이런 환경 또 유독 화학물적으로 특화된 그런 이제 만약 유사시에 처치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니까 네. 그 제가 그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그 불산 누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예. 소감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매년 초에 그 각 읍면동을 제가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월 28일 제가 처음 산동면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저에게 그 대책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봉산, 임천이 이제 두 군데인데 두 대책위원장이 그 감사패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패를 받으면 참 얼마나 뭐 감격을 했죠. 아, 예. 그리고 뭐 사고 발생되고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7일 사고 발생이 되고 12월 5일 날 네. 최종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 시설에 있던 노인분들하고 이런 분들은 12월 24일 날 전부 다 귀가 조치를 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깨끗이 한 2달 9일 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보상금 544억을 지금 이제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피해 주민이 감사패를 주신다는 거는 그렇죠, 아마 예. 국민들이 보시면은 참 구미 시민들이 참 성숙돼 있다. 네, 네. 물론 그때 뭐 처음에는 싸우고 다투고 했죠 그때 네. 했지만은 불과 2달 9일 지나서 대선 차원에서 전부 다 타결이 되고 감사패를 주시고 저는 또 받았다는 이 부분이 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이 감사패를 제 혼자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첫째 우리 그 서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하고 있는 우리 김태환 네. 국회의원님 네. 바로 주무위원장을 했어요.
고 피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또 김관용 지사님이나, 또 우리 뭐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40만 시민분들이 네. 성금 성품을 14억 원어치나 이번 사고 발생할 때 네. 전부 다 와서 위로 격려하고 다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40만 시민 모두에게도 이 공을 다 전부 다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네, 구미는 그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 2010년에 탄소 제로 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미가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고 큰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인데 네. 탄소 제로로 가기에는 사실 적지 않은 예산 투입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기업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 도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구미는 탄소와 관련해서는 원죄 도시죠. 네. 기본적으로. 예. 워낙에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공업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구미에 그러고 또 이제 시대적으로 2013년부터인가요? 이거 뭐 탄소 배출 지금 거래 맞습니다. 제도가 예.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래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구미가 탄소 제로 도시다, 친환경 도시다 그러면은 구미에 생산되는 공산품이 디스카운트를 안 당할 거다. 이거는 오히려 프리미엄해서 오히려 웃돈 얹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이고, 만약에 구미가 탄소 차원에서의 아예 열등한 도시다 이거예요. 혐오한 도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구미에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계 환경단체에서 클레임을 걸 것이다. 그러면은 가격도 제대로 못 받을 뿐더러 혐오 도시로 찍히면은 구미 기업이 다 죽는 거죠. 이게. 근데 2010년에 할 때는 그 심각성을 모르지만은 벌써 2013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적어도 구미시장에 저는 구미를 정말로 이거 환경도시로 만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몇 년 뒤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네. 그 제가 2010년 1월 달에 미국에는 미국 연방 정부는 이거 탄소 배출 이런 데도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도시들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예,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안 하니까 도시 간에 어떤 연맹을 만들어서 네. 이 친환경 뭐 이런 도시에 지금 아주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뭐 오클랜드, 산호세, 팜 데저트, 롱비치 뭐 이런 도시들을 제가 방문을 다 했어요. 네. MOU도 하고 뭐 네. 그랬는데 이런 도시들이 이제 탄소 배출 거래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선진 도시죠. 그래서 가서 제가 많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구미와 같이 MOU도 하면서 심지어 팜 데저트 시는 1월 30일 구미 시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구미 시의 날로. 그래서 그래 할 정도로 구미가 상당히 이제 각인이 되고 그래 왔습니다. 1월 달에 갔다 와서 4월 20일 날, 2010년 4월 20일 날 당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네. 탄소 제로 도시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 선포를 그냥 말로 선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용역비 4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 제로 도시 갈 거냐 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11년 12월 달에 탄소 제로 도시 기본 계획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탄소 뭐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시에서 대표로 했지만은 이거는 환경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네, 따져보면 그렇게. 예, 4억 원을 들여서 그래 했고요. 그리고 저는 탄소 제로가 가능하겠느냐, 뭐 가능하겠습니까만은 2050년 되면은 구미시는 탄소 제로 되는 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되면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35% 감축 목표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탄소로 나오죠. 젖소 키워도 탄소 나오고 뭐 사람이 살아도 맞습니다. 탄소로 네. 나오니까 이걸 상계할 수 있는 어떤 그 산소를 만든다든지 전기를 또 생산해서 나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 만든다는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2011년 1월 달에 구미는 환경 자원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 쓰레기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하는데 한 200톤 정도 하루에 소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3,000kW 정도의 전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미는 자전거 10대 거점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경북은 우리가 대표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 역시 친환경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이기 때문에 탄소 제로 도시 그 표방 이후에 2010년 6월 달에 10대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동안에 사업에 100억 원을 들여서 뭐 하여튼 출퇴근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구미시는 전 시민 자전거 보험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타다 다치면은 보험금을 본인이 들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은 보험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은 지난 1월 달에 카이스트와 우리 구미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비 48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는. 48억 원으로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전 세계 최초로 구미에서 이제 상용화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얼마 안 하면은 이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카이스트가 이제 처음부터 개발했는데 지금은 카이스트 군의 셔틀버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박람회 할 때도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 가는 거는 구미가 이제 시범사업 처음으로 지금 하는데 이게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50대 발명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금년도 앞으로 세계 미래 10대 기술로 첫 번째로 지금 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무선 충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기버스,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 게 아닙니다. 아주 획기적인 네. 그런 게 이제 금년 구미에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3월 12일 기후변화 체험 탄소 제로 교육관으로 저는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대구 경북권의 교육관으로 서기 위해서 전국에 7개가 지금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구미에 지금 탄소 제로 교육관이 이번에 기공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년 2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저는 이 교육관을 통해서 교토에 가면은 이런 종류의 그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 그때 발표하고 네. 그 기념하기 위해서였는데 저도 우리 탄소 제로 구미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탄소 제로 교육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라는 학생들부터 해서 뭐 성인까지 네. 여기 와서 탄소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거래가 되고 또 산소는 어떻게 만들며 상쇄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 5공단에 300만 평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3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할 때부터 이제 친환경공단으로 우리가 좀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미국에 갔더니 친환경 건물이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티넘, 뭐 예, 네, 골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우리 구미에도 친환경 건물 인정받은 건물이 지금 구미시 차량 등록 사업소가 좀 돼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물이 지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그 구미는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인데요. 네, 관련해서 구미시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기념 사업들을 네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경제 발전시킨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생전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지 않을 수가 없죠. 더더구나 저희 구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동상을 건립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2009년부터 저희들이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동안에 범시민적으로 성금을 6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14일 탄신제입니다. 탄신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94회 탄신제 때 동상 제막을 했죠. 하고 또 2009년을 왜 제가 하냐? 2009년에 서거 30周年이에요. 그렇군요. 예, 79년도 이제 서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2009년도에 획을 그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거 30주년은
12.6 추모제를 할 게 아니고 추모제를 해왔죠 저희들이 네. 했는데 이제 30년 동안의 추모제를 했으니 이제는 앞으로는 탄신제 위주다. 그 세계적 위인들은 전부 다 탄신제 위주로 하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탄신제로 중심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4일은 이제 동상 제막을 저희들이 했죠. 2009년도부터 또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우리 그 생가 앞에 보면은 지금 뭐 민족 중흥관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정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생가에 오면은 연간 한 50만 명이 이제 오시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생각은 너무 초라하다. 그럼 너무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사고 싶어도 살 게 없다. 그리고 또 배도 출출하고 그런데 뭐 좀 먹을 거리도 없다. 그러니까 볼거리, 살거리, 먹을 거리가 없다는 이 말을 수십 년 동안에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도부터 그럼 좋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니까 볼거리를 뭐겠습니까? 와서 생가 건물 보고 그죠? 그 외에는 사진 한 장도 보고 싶지만 사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가 옆에 회랑으로 해서 사진도 좀 뭐 붙이고 그랬는데 뭐 그걸로 그 갈증을 달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념 도서관은 서울의 상암동에 돼 있지만은 우리 생가 앞에 스몰 기념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기념관 개념으로 생전에 쓰시던 유품도 지금 60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 이런 부분 플러스 100%그 360도 도움 영상, 도움 영상관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한번 보셔야 네. 됩니다. 그렇군요. 거긴 아마 뭐 시민분들이 와서 보시면은 참 놀라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호사는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어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들어서 1월 15일 날 개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살 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와서 뭔가 좀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볼펜부터 해서 뭐 보리 밀짚 모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좋아했던 막걸리. 네. 그러니까 막걸리 주문자도 있고 또 이제 컵도 있고 뭐 티셔츠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은 지금 한 30종류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면은 또 먹을거리 이거 이제 보릿고개 체험장에서 그거 무조건 1,000원입니다. 그건 적자로 우리가 이제 파는데 네. 보리개떡도 팔고요. 뭐 또 보리감주도 팔고 뭐 계절 따라 뭐 옥수수 삶아서 팔고 감자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향수를 느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이제 공식 출범하면서 네네.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사실 다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개도국에서 그 가장 각광받는 그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새마을 운동인데 네. 이상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2000년대 이후에 특히 좀 새마을 운동이 과소평가되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경상북도가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발벗고 나섰고 구미시에서도 또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계획과 사업들을 전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1970년 4월 20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하시고 그 이후에 아마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새마을과라는 명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아마 구미시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그동안에 우리 저 80년 또 특히 90년대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새마을의 흔적이 거의 그냥 그렇습니다. 뭐 고사 직전까지도 갔고, 그런데 구미는 새마을과를 그대로 정치했고, 우리 기뽕, 우리 구미시 그 기뽕이 있는데 가면은 새마을 깃발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구미는. 예, 그래서 저희 구미는 지금은 이제 또 옛날 오리지널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새벽 일어나서 새벽 대청소 네. 했잖아요. 그래서 구미는 매월 1일이 새마을 대청소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서 또 새마을 대청소를 하고 저는 읍면동을 바꿔가면서
매월 제가 참여를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마을 알뜰 벼룩시장, 이거는 이제 뭐 제일 비싸봐야 1,000원이죠. 1,000원 이내에 이제 물건값을 책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이제 한 7년 했더니 특히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요. 네. 완전히 이제 자리가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럼 많은 시민들이 와서 또 그 외에도 뭐 새마을과 관련돼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모범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리고 국제 새마을 운동을 우리가 이제 몽골, 베트남, 동티모르, 뭐 이리오피아 뭐 해서 많은 나라에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을 보급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몽골 정부로부터는 그 민주화 훈장을 외국인으로 제가 처음 작년도에 네. 우리 새마을 운동 보급한 공로로 네. 제가 축하드립니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12년도에 2만여 명 우리 구미 새마을 지도자들 모임 가운데 새마을 종주도시 선포를 했습니다. 구미시가.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새마을 운동 발상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좀 있죠. 그렇지만은 현실의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는 이제 구미다 하는 것을 저는 공식 선포를 했고요. 또 2009년도에 그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 40년 총결산하는 새마을 박람회가 우리 구미시 열렸고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또 건의해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테마 공원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네. 대통령께서 또 결정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을 이제 그러니까 기념 공원화 사업 하는데 그 옆에 네. 생가에서 바로 뭐 가깝죠. 거기 한 8만 평 규모의 792억 원 규모로 해서 그 역시 2015년에 아마 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테마공원에는 옛날 새마을 재연촌을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네. 있듯이 새마을 운동을 오리지널로 했던 그 흔적들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그런 이제 재연촌을 만들고요. 또 이제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중국도 오고 뭐 많이 옵니다. 오면은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관 또 연수동 뭐 이런 만들어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이제 새마을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개념입니다. 전시관. 전시관을 만들어서 새마을 훈장부터 또 새마을 교재 단지 네. 또 새마을 복, 또 새마을 모자 뭐 했던 그런 많은 흔적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죠, 이제. 네. 그 세월이 흐르면 다 없을 테니까 이런 걸 전부 다 모아서 새마을 전시관을 우리가 또 만듭니다. 뭐 그 외에도 새마을 공원도 만들고 뭐 등해서 8만 평을 지금 뭐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마 조만간 착공을 하면은 15년 되면 이제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그 해평 습지에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곤이하고 또 흑두루미, 청동오리 네. 수천 마리의 그 철새가 네.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해평 습지에 대한 그 체계적인 보존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해평 습지는 참 천혜의 어떤 그 철새라든지 참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정말 참 대단한 곳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리고 그게 하중도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네네. 섬이 있고 양쪽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일반 이제 사람들의 접근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 철새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제 보금자리가 그만큼 보존이 될 수 있고 뭐 그래서 정말 그 들어가 보면은 뭐 대단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특히 고니 이거는 이제 천년기념물 202호, 그렇죠. 또 제두루미는 203호, 흑두루미 228호 뭔데 이 천년기념물 특히 이거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부분들이 매년 한 2,000여 마리 이상 이제 여기를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 왔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 마치고 이제 또 저 만주로 올라갈 때 또 거쳐서 또 올라가는 그런 중간 기착지로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도 월동하는 것도 몇 마리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중간 기착지로 쓰고 대규모 이제 쇠기러기라든지 뭐 청둥오리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는데
뭐 가보면 뭐 수천 마리 그냥 국물을 추는 거 보면 참 네.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철새들이 와 있을 때 사실은 먹이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새들이 있는 거기는 하여튼 천혜에 네. 아주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가서 뭐 해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첫째 먹이가 풍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국비를 또 지원받고 해서 사료 작물 재배지를 한 44헥타 정도 네.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먹이 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먹이가 있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덮여버리니까 그때는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뭐 시의회라든 또 우리 지방환경청 또 한국수자원공사 뭐 기업체 뭐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가 여기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눈 위에 먹이를 갖다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때는 인위적으로 그래서 먹이도 공급을 하고 해서 저희들 구미 사실은 공업 도시가 가지기 어려운 일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탄소 제로 도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 해평 섭지를 보존 잘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올해부터 그 은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돼서 네, 네. 사실 많은 그 지자체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구미시는 발빠르게 2007년부터 네, 그 음식물 침출수를 예, 침출수. 예,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방식인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2007년부터 사실은 이제 침출수를 관로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이제 처리하는 거는 전국에서 구미가 유일하죠. 네. 저희 구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이제 전면 금지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구미시는 하루에 한 78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중에 37톤 정도는 그러니까 그 소, 돼지 그 키우는데 사료로 우리가 무료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그렇죠. 해서 사료로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그러니까 양질의 사료 보급을 해서 가축 질병 예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9일부터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1일 30여 톤을 전량 하우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올해부터는 은폐수 해양 배출 전면 금지에 구미시는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웃 도시 영천시에서 금년도에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네. 음식물 쓰레기를 구미에서 좀 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네. 저희들 흔쾌하게 다 받아줬습니다. 해서 뭐 이웃 도시까지에도 네. 혜택을 같이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내년부터 이제 배출하는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종량제. 이제 전면적으로 합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두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RFID 방식이죠. 네. 했더니 48%가 감소가 됐어요. 상당히 음식물 많이 쓰레기가 네. 반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요. 감소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다니까 이제 물기를 좀 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요금 부담이 이제 양이 줄어드니까 해서 올해는 4월부터 해서 5개 동에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뭐 100%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RFID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확대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환경 TV 시청자들과 또 구미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미가 참 환경 TV나 또는 환경 차원에서 보면은 작년에 9월 달에 그 불산 노출 사고라든지 최근에 또 3월 달에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구미가 환경 차원에서는 열등한 도시처럼 그래 비춰지긴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 제로 도시를 표방을 했고 또 10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있고 또 자전거 도시 또 무선 충전 전기버스 모든 부분들이
최고 앞서가는 환경 도시라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 공단 도시 여기 플러스에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환경 도시라는 것이 나중에 구미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 농산품 이런 부분에 프리미엄 효과를 주는 그런 원대한 계획도 저는 분명히 갖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구미를 슬로우시티로 지정을 받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구미는 갖고 있습니다. 해서 구미를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환경TV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께서는 구미가 환경지 차원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최고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일련의 사태 때문에 우려되거나 또 위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구미시에 내려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구미시가 비단 산업 도시가 아니라 환경 도시로서 또 우리나라의 중심가는 탄소 제로 도시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